안녕하세요. 꼭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여러 공군들 중 호주 공군과 전투기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할 때 호주 공군 77대대는 일본 점령군으로 일본에 머무르다 곧 호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호주의 참전이 결정되고 이와쿠니 기지에서 출격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호주 공군은 본국으로 철수를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져서 4년이나 더 극동 지역에 머물러야 했던 거지. 6.25 전쟁 초기에 호주 공군의 전투기는 프로펠러기인 P-51 무스탕기였어요. 이 전투기가 후에 F-51 무스탕기로 명칭이 바뀌었답니다. 77비행 대대의 무스탕기들은 이와쿠니 기지에서 출격해서 지상에 있는 공산군들을 공격하거나 일본에서 출격하는 B-26 폭격기들의 공중 엄호를 주로 맡았어요. 이후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호주 비행대대는 한반도로 이동하여 포항, 대구, 함흥, 부산, 김포 비행장 등 여러 비행기지를 전전하며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호주 공군은 미 제5공군에 배속되어 주로 제5공군의 명령에 따라 유엔군의 지상전을 지원했지만 단독으로 작전을 수립해 출격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호주 공군이 공격했던 지상 표적은 주로 철도와 도로, 군시설물, 군용 차량, 지상 병력 등이었어요. 호주 공군이 지원했었던 유명한 전투도 소개해주라. 호주 공군이 지원했었던 전투 중 유명한 전투는 덕동 고개 전투가 있어요. 덕동 고개 전투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이 잘 철수할 수 있도록 치러낸 중요한 전투예요. 미군 해병 1중대가 5일 내내 공격해온 3만여 명의 중공군을 2,000명이나 사살하고 유담리의 미 해병 2개 연대 병력이 잘 철수할 수 있도록 길목인 덕동 고개를 사수해낸 전투죠. 호주 공군의 무스탕기들은 함흥 비행장에서 출격해 덕동 고개 주변 산악지형을 비행하며 해병 중대에 총격을 가하는 중공군들을 해치웠어요. 호주의 무스탕기들은 일반적으로 레이팜 탄과 로켓탄 59경 기관총들을 사용했어요. 무스탕기들은 채공 시간도 길고 무장 적재량도 F-80Z 전투기보다 많아서 6.25 전쟁의 지상전 지원에 적합했어요. 게다가 제트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비포정 활주로에서도 출격이 가능해서 시설이 안정되지 않았던 전쟁 초기에 곳곳에 있는 비행장을 이동하며 싸우기에도 좋았어요. 전쟁이 발발한 후 2달이 지난 1950년 9월 9일 77비행 대대장인 루스펜서 중령이 안강 남방에서 출격해 작전을 수행하다가 지상포화에 피격되어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비행단에 큰 슬픔을 주었지만 대원들은 새로 부임한 대대장 딕 크레스웨의 중령과 함께 충격을 극복하고 재출격에 나서게 됩니다. 호주 비행대대는 6.25 전쟁 중 수천 회의 출격을 했고 그들의 탁월한 비행술과 용감성으로 적들을 괴롭혔습니다. 이후 전쟁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중공군의 참전은 아군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중공군은 북한군보다 더 교묘하게 은폐수를 구사했고 장거리를 은밀하게 이동했으며 훨씬 적은 군수품으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기간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아군을 힘들게 만든 건 중공군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공군이 참전한 직후부터 압록강 상공에 미그 15기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군은 이 미그 15기를 상대하기 위해 당시 미국이 보유한 최고 성능의 전투기인 F-86기를 긴급하게 한국에 가져와 항공작전에 투입했지만 미그 15기는 F-86기보다도 상승력이나 속도면에서 우월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새로운 적기의 출현으로 고전을 거듭하던 호주도 P-51 프로펠러 전투기에서 Z 전투기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77비행대대는 1951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F-51에서 그로스터 미티어기로 기종을 전환하게 됩니다. 호주 공군이 F-51에서 전환 기종으로 그로스터 미티어기를 선정하게 된 과정도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원래 미제 5공군 사령관인 파트리치 공군 중장은 미티어 전투기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서 1950년 11월 미그 15기가 전선에 나타났을 때부터
호주 공군에 영국제 미티어기로 기종을 전환하도록 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호주 공군은 미국의 F-86 세이버 전투기를 도입하기를 희망했어요. 그러나 당시 F-86의 제작사인 노스 아메리칸사는 미 공군에 납품하기도 힘들 정도로 바쁜 상황이었고 결국 그로스터 미티어기로 기종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미그 15기는 왜 그렇게 성능이 좋았던 거야? 미그 15기가 이렇게 막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건 독일과 영국의 영향이 컸어요. 독일 메서슈미트 제트기에서 유선형 날개를 참고해왔고 영국 정부가 실수로 제공한 롤스로이스 낸 엔진을 카피한 후 소련의 기술을 접목한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그 신형기의 기체 디자인은 완료했지만 그 디자인을 뒷받침해줄 만한 엔진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엔진을 제공해준 것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사임했던 처칠에 비해 친소 성향이었던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었고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은 1946년 제트 엔진 기술을 달라는 소련의 요구를 승인했습니다. 소련이 무단 복제를 해간 것이 아니라 기군 사용으로 쓰겠다는 약속을 하고 영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정식으로 롤스로이스사와 계약하고 기술을 카피한 것이죠. 물론 소련은 비군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군사용 전투기에 해당 엔진을 장착했고 영국은 본인들의 결정을 후회하게 됩니다. 미티어기가 작전에 전개되면서 일본 이와쿠니 기지 상공에서 F-86기들과 모의 공중전을 실시했는데 상승력에서만 약간의 우위를 보였을 뿐 전체적으로 F-86과의 공중전에서 열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F-86으로 미그기를 상대해본 미 공군은 이 미티어기가 미그기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 공군과 호주 공군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데 호주 공군은 미티어기의 원래 제작 목표대로 요격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은 미티어기의 성능을 감안했을 때 작전 상황에서 필요한 지상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호주 공군은 미군의 권고를 무시하고 미그 15기와 맞서보기로 합니다. 미티어 편대는 1951년 7월 29일 김포 비행장에서 최초로 북한을 향해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8월 29일 드디어 고대했던 미티어기와 미그기의 공중전이 압록강 상공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첫 대결은 미 공군의 예상처럼 미티어기의 패배로 결말나게 됩니다. 77비행대대의 조종사 론 거스리가 조종했던 미티어기는 미그 15기에 격추당하고 론 거스리 준이는 38,300피트의 고공에서 낙하산으로 비상 탈출하게 됩니다. 그는 피까지 얼 것 같은 차가운 고공 대기를 뚫고 지상까지 20분이나 걸려서 낙하했지만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1951년 12월 1일에는 14기의 미티어기가 50여 기의 미그 15기에게 습격을 받게 됩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힘겨운 공중전을 벌이던 호주 공군은 그 와중에 적 미그 15기 한 기를 격추하는 전과를 올리지만 세 대의 미티어기가 격추되게 됩니다. 미티어기는 날렵한 미그 15기를 상대하기에 너무 크고 느리고 둔했던 것입니다. 영국이 넘겨준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미그기가 영국이 제작한 미티어기를 압도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후 호주 공군은 공중전에서 미티어기가 열세에 있다는 결과를 작전에 반영하게 됩니다. 77비행대대장은 77비행대대가 배속된 5군군의 사령관에게 미티어기들의 작전구역을 미그 15기의 위협이 적은 북한 남쪽으로 한정해달라는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군군 사령관이 이를 승낙했고 미티어기는 지상 공격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때 미 공군 중 성능이 떨어졌던 F-80 슈팅스타나 F-84 썬더제트는 이미 임무를 대지 공격으로 전환받았었습니다. 전쟁이 2년을 넘어 길어지자 호주 공군은 조종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1952년부터 호주 공군은 영국 공군, 남아연방공군, 뉴질랜드 공군으로부터 조종사를 파견받아 비행대를 운용해야 했습니다. 적 포화로 격추되는 전투기들도 많았고 고참 조종사 자원들이 자꾸 줄어들어 전쟁 끝 무렵에 호주 본토에서 한국으로 배치되는 조종사는 갓 비행 학교를 졸업한 평균 연령 20살의 어린 조종사들이었습니다. 77비행단의 조종사들은 19,000회의 개인 출격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많은 출격 동안 호주 공군은 수많은 어려움에 마주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겨울철 한국 활주로에서 출격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활주로를 두껍게 덮은 얼음과 눈을 치워야 했고 해상에 비상 탈출할 경우에는 몇 분 내로 빠르게 구조되지 않으면 영하의 찬 바닷물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 역시 작전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때로는 활주로의 아스팔트가 녹아 이착륙하는 기체의 하부에 눌어붙기도 했고 습기 많은 여름 날씨는 고도 1000m까지 안개가 끼게 만들었습니다. 안개가 끼면 시야는 3km 미만으로 떨어져 작전에 큰 방해가 됐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호주 공군의 경험은 연합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며 공산군들이 미군의 항공 공격을 피해 주로 야간에만 움직이자 전투기의 야간 출격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군군 조종사들은 경험도 훈련도 없었기 때문에 야간 출격에 취약했습니다. 반면 영연방군들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야간 출격을 많이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 미 공군에게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미군이 야간 폭격을 위해 B-26, B-29를 출격할 때면 야간 출격에 능한 호주 조종사들의 미티어기들이 호위 비행에 나섰고 함께 폭격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공군의 자세한 전과는 여기를 눌러서 이전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호주 조종사들의 이런 희생은 외교적으로도 큰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호주 공군의 능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호주와 뉴질랜드가 영원했던 미국, 뉴질랜드, 호주의 군사동맹 조약인 엔저스 조약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3년의 전쟁 동안 77비행대대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0명의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30명은 전투 중 격추되어 전사했고 8명은 사고로, 2명은 지상사고로 희생되었습니다. 6명의 조종사는 격추된 후 탈출했지만 공산군에게 포로로 잡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비행대대가 운용했던 90기의 미티어기 중 54기가 손실되었습니다. 제77비행대대는 1951년에 북한과의 싸움에 훌륭한 전과를 올렸다는 내용의 이승만의 친필 사인이 담긴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호주 공군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하늘이 누군가의 피로써 지켜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꽃게오 퀴즈가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출시되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렌지 공의 후예로 붉은 침략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네덜란드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